발표한 감독님과 배우들 입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헌 배우님, 조여정 배우님, 그리고 박지현 배우님, 김도현 감독님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승헌 배우님부터 들어오시고요. 안쪽 끝자리부터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히든페이스가 그 기자님들께 첫 선언보였는데요.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말씀 송승헌 배우님부터 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성진 역을 맡은 송승헌입니다. 영화 다 보신 거죠? 예, 들어가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감독님과 배우들 아주 진심으로 열심히 만든 영화였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여정입니다.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영화 보시고 네, 좋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든페이스에서 미주 역할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좋은 글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배우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여러분들 인사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기자님들 질문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승헌 씨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여정 씨하고는 인간 중독이 10년 만에 재회를 하셨는데 재회 다시 작업하게 된 소감이 궁금하고요. 조여정 씨께는 그 밀실에 갇힌 상황을 연기하면서 그런 감정 표현이라든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여정 씨와 연기를 하게 되면서 우선은 너무나 인간중독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간중독대 김진평과 그때도 사랑이 없는 권태로운 결혼 생활을 하던 와중에 제가 맡았던 김진평이라는 인물이 윤지연 씨를 만나면서 결국에는 가슴 아프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약혼녀의 후배와 제가 또 이렇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돼서 여정 씨한테 죄송하고 물론 작품이지만 같이 연기하면서는 여정 씨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너무나 훌륭한 배우고 상대를 너무나 든든하게 만들어주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해내는 배우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 역시도 여정 씨가 수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나 좋았고 든든했고 조여정 씨를 보면서 저 또한 동료나 선후배들에게 이런 멋진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주는 친구여서 이번 작품 역시 너무나 즐겁게 재밌게 촬영을 했어서 또 다음번에는 좀 제가 힘들지 않게 하는 역할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밀실 장면은 당연히 힘이 들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야만 하는 씬이고 영화이기 때문에 즐겁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를 할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앞에 파트너들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두 사람에게만 오로지 집중하면서 반응하는 그 어느 때보다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했던 작품이었어서 현장 가면 두 사람에게 굉장한 집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박지현 씨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엄청난 도전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또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어려운 배역인데 박지현 씨가 이 배역에 적합하다고 느끼신 포인트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효정 씨는 박지현 씨와 호흡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지원 배우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네, 도전이라고 하면은 저에게도 배우로서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배우로서 항상 작품을 보고 시나리오를 볼 때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이 캐릭터가 된다면 이 캐릭터로서 이걸 내가 잘 소화할 수 있을까? 내가 배우로서 이 캐릭터를 내 옷으로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라거나 이런 부분을 계산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사실 부담이 없었다고 하면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졌던 부담은 그런 부담보다는 현장에서 그리고 화면 속에서 제가 미주라는 캐릭터로서 그 씬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신이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었던 거고, 그런 부분들은 감독님과 그리고 함께 연기를 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많은 소통과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확신을 갖게 되었고, 연기를 하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웠던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많은 현장에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기분이 들어서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걸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너무 만족합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 박지현 배우는 그 미팅 자리에 들어왔을 때 자리에 앉는데 이 친구랑 하게 되겠구나, 그런 약간 무섭적인 그러고 얘기해 보니까 또 정말 긍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려운 촬영이지만 잘해낼 수 있겠다.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또 별다른 고민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박지현 배우의 회사 매니저 대표 김종도 대표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셔서 자기 배우는 무조건 저랑 영화를 찍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줘서 좀 상당히 고마운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박지현 배우에게는 믿음, 또 김종도 대표에게는 감사 보냅니다. 네, 또 조효정 배우님, 네, 박지원 배우님과 호흡 말씀드립니다.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수연은 첫 문장을 읽고 바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진짜 하고 싶다. 근데 미주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나랑 미주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쉽지 않은 캐릭터였어요. 수연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다르게 미주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박지원 배우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하는데 그냥 미주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그리고 미주를 박지원 배우가 했기 때문에 제가 수연이 나올 수 있었어서 그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장 고마운 것 같아요. 저 감독님이랑 세 분 배우님들한테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 분 배우님들의 결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결말에 만족스러운지가 캐릭터로서요. 그래서 또 이 미주 같은 캐릭터는 정말 좀 그게 오히려 좋은 건지, 정말 진정한 노예가 되기 좋은 건지, 아니면 기회를 봐서 다시 도망가고 싶은지, 이런 아주 가볍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는 이게 좀 리메이크작인데요. 옮기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님, 네, 감독님 먼저. 리메이크작에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추가해보고 싶었던 거는 보충이랄까요? 추가를 해보고 싶었던 거는 각자의 그 욕망에 의한 의도였어요. 그래서 원작에다가
제가 그 의도라는 재료를 가지고 한번 다시 요리해 보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네, 그리고 결말에 대한 제안을 주셨는데 이거 배우분들께서 글쎄요, 결말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결말이 났고, 제가 맡은 성진의 입장에서는, 글쎄요, 감독님하고도 웃으면서도 많은 얘기들 했었는데, 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요? 성진이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의 욕망이 있는 친구죠. 그것이 이제, 수연이 실종된 이후부터 그 욕망을 나타내면서 근데 결국은 또 반전이 있었잖아요. 이 세 사람의 관계가 그걸 보면서 성진이도 약간은 저는 좀 뭐 가볍게 질문하시다가 좀 센통이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성진도 조금은 배신 아닌 배신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예, 많은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감독님한테는 둘이 저렇게 이제 미주와 수연이 그런 사랑하는 사이였구나라는 걸 성진이 알았을 때 성진이라면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세 사람의 욕망이 막 격렬하게 오고 가고 엔딩쯤에 이르렀을 때는 그 복잡한 욕망 가운데 본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 하나,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정도만 남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거저거 다 포기해도 이걸 유지하는 게 좋아 라는 결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미주로서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주라는 친구는 당장의 욕망이 굉장히 압도되는 친구라는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본인의 인간적인 본능적인 그런 욕망을 굉장히 이루어야 하는 근데 이제 밀실에 갇혀있는 미주의 상태에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수연이의 사랑을 받는다는 감정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영화의 결말이긴 하지만 저는 미주가 밀실에 갇혀있는 게 미주의 인생의 어떤 결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아직 상상을 많이 해봤지만 결말을까지 생각을 해보진 못했는데 그 뒤에 미주가 또 어떤 욕망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할지 그거는 각자 관객분들의 상상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히든 페이스가 굉장한 영화로 회자될 것 같은데 그 세 분 배우 중에 이 영화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좀 어떤 거였는지 이거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이크를 굉장히 오래 갔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었거나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거 포함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성진이란 인물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대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도 아니고 약혼녀가 실종이 된 이후에 미주를 만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본능 이런 것들이 외부로 나오면서 뭔가 복잡한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그것들을 그 반전되는 그 감정선들을 이렇게 폭발시키는 것도 아니고 하는 듯 안 하는 듯 약간의 그런 약간 줄타기 같은 느낌의 감정들을 감독님께서
감독님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런 세밀한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영화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출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입체적으로 조금 뭐 다이어트 아닌 다이어트를 좀 했었던 게 배고픔과의 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 저는 밀실에서의 연기가 힘들 거라는 건 당연히 책을 읽고 각오를 하고 들어갔던 터라 당연히 힘들어야 하는 작품이고 씬이어서 이게 힘들었다고 말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한데 기술시설 하고 나서 가장 기분 좋았던 건 그 힘듦이 영화에 충분히 영화적으로 이 영화를 위해서 잘 담아진 것 같아서 그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힘들었던 씬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가장 잘 해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더 욕심이 나서 저 스스로한테 조금 실망하기도 하고 화가 났던 씬이 첼로 연주했던 씬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짧은 시간 안에 첼리스트라는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연습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첼리스트 영상을 많이 보기도 하고 비교를 하면서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딱히 힘들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 감독님께도 이어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방금 기자님께서 굉장히 크게 해자될 만한 작품이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 히든페이스는 음란소생이나 방자적, 인간중립 등 이전에 감독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멜로 중심으로 했던 필모그래피와는 다르게 스릴러의 감독님만의 세계로 입히신 좀 색다른 내실 스릴러라는 장르를 보여주셨는데요. 이 작품이 스릴러적으로 장르적인 재미를 투과하는 작품으로 좀 탄생시키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스릴러라는 말 자체가 누가 이제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입으로 뭐 스릴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한 찍으면서 이제 세트장이 있으면 세트장에 빈 어두운 공간들 뭐 안 쓰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 세팅하는 동안 거기 거닐면서 이 영화 참 마음에 든다. 여러모로 하기 잘했다. 이런 생각을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때 느낀 감정을 완성해 준 거는 우리 김선민 편집 기사의 노력도 컸고 또 그 이전에 배우들이 너무 액티브하게 해줘가지고 그 가장 적은 모션으로 가장 큰 액션을 만들어준 새 배우들의 노력이 정말 많이 힘입은 것 같습니다. 감독님과 송승헌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두 번째로 이번에 인간중독 이어서 송승헌 씨랑 작업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서 다시 송승헌이어야 했던 캐스팅 이유 궁금하고요. 송승헌 씨께는 이번에 지휘자로 연기를 하셨는데 또 음악이나 지휘자 연기가 다른 연기랑 또 다른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인간 중독하고 나서 저로서는 흔치 않게 이렇게 자주 만나는 배우였어요. 승헌 배우는. 그래서 운동도 같이 하고 뭐 밥도 먹고 서로 자기 얘기도 하고 하면서 승헌 배우가 어떻게 보면 멋진 남자 또 혹은 미남 뭐 이런 역할을 주로 했는데 뭔가 색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기회주의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또 외향은 그럴싸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인물을 내가 한번 이 사람하고 그려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그 작업도 중요하지만 작업 이외에 그 배우를 안다는 게 우리 여정 씨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지현 씨와도 그렇고 그 영화 외에 그 사람의 본질 또 혹은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열망 이런 거를 같이 완성해 주는 게 감독의 직업이라고 새삼 느꼈습니다. 예, 인간중독이라는 영화는 제 연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떤 인터뷰에서도 저도 인간중독을 가장 배우로서 전환점이 됐던 아주 중요한 작품, 소중한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감독님과 작품을 하면서 너무나 즐거웠고 인간중독 때도 또 감독님의 인간적인 면들도 너무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어떤 작품인지 듣기도 전에 감독님이 뭐 작품 이야기 좀 하자고 할 때부터 저는 무슨 제안을 하시던 간에 감독님 작품이라면 오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만났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성진이라는 인물은 아무래도 기존에 제가 했던 캐릭터와는 조금은 다른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 또 그 본능의 이면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런 캐릭터를 제가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속물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성진이라는 캐릭터는 연민도 하고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세밀한 연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많은 인간중독 때보다는 더 많은 대화를 감독님과 나눴고 또 아무래도 제가 지휘자 역할이었기 때문에 감독님도 진짜 지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하는 척이 아니라 지휘자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때 그 베테랑 지휘자들처럼 제가 2, 3개월 배운다고 해서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좀 다해줬으면 좋겠다. 감독님은 딱 그렇게 진짜 지휘자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그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하면서 사실 그리고 두 분은 여정 씨나 지현 씨는 첼로를 단기간 내에 배운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 개인 지휘를 속으로는 사실 좀 쉽게 봤었어요. 두 분에 비해서는. 근데 막상 연습이 들어가고 지휘라는 걸 해보니까 지휘가 괜히 지휘가 아니고 실제 오케스트라의 이 지휘자분들이 대단하다는 게 내 손끝 하나에 모든 그 악기들이 따라와주고 제가 지시를 해야 되고 했기 때문에 촬영할 때, 리허설할 때 그 오케스트라 분들 앞에서 제가 지휘를 못하면 이 촬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느려지면 제가 좀 빨라지면 음악이 빨라지고 이렇게 되나. 감독님 또 실제 녹음을 그냥만 지휘하는 척만 하고 오케스트라 분들 따로 녹음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녹음을 하면서 촬영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부담이 컸었고 그러면서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지휘자라는 역할이 마레탄 기수처럼 이 손끝 하나의 모든 이 음악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지휘자의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한 감정들 표현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준비하실 때 좀 어떤 쪽으로 중점을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연은 상당한 에고이스트자, 나르시시스트라서 그런 텐션을 한껏 끌어올린 채로 나머지는 다 두 분 연기에 집중해서 리액션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준비해온 것보다 저는 그게 더 매력 있는 연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소리를 지르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의 소리는 저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걸 금방 알기 때문에 마냥 그렇게 크게 지르는 것도 의미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 보면 작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두드리긴 하는데 소리는 굉장히 작게 이야기하면서 하게 돼서 그러니까 그 밀실이라는 공간, 세트장, 이 내 앞에 두 배우 그냥 몇 달 동안은 오로지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술 시사를 하고 감독님한테 감독님 싸우는 씬이 하나도 없는데 몸으로 싸우는 씬이 없는데 이 밀실 씬이 굉장한 액션 씬으로 느껴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걸 너무 잘 담아주신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미주라는 친구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망에 조금 충실한 편인 것 같은데 그런 욕망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치밀하고 계획적이기보다는 조금 즉흥적이고 조금 약간 생각을 그렇게 깊게 막 하는 친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앞에 있는 놓여진 상황과 정서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대사나 말 그런 것들에 조금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려고 조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미리 조금 계산하고 생각하지 않고 조금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날것의 조금 그런 거친 면을 조금 살리려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아까 좀 말씀드렸다시피 성진이 가지고 있는 본능 또 욕망 세 사람 다 욕망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그 각자 이 세 남녀의 반전을 거듭하는 관계들 속에서 나중에 후반부에 중반부에 보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또 성진의 입장에서는 내적으로 심한 갈등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알고 봤더니 그런 관계였네, 저 둘은. 그런 것들을 감독님과 도 많이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폭발시켜서 정말로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삭혀야 되는 건지. 그런 점에서 감독님과 이 감정 표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던 것 같고 그런 세밀한 디테일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들께서 그 밀실 촬영하시면서 직접 밀실을 보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밀실 세트장을 좀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들어보셨습니다. 그냥 정말 있는 어딘가의 지하실 같았어요. 그 파이프 이런 것도 실제 정말 강력한 쇠파이프 이런 게 있었고 라면 네, 거기 있는 음식도 분명히 소품팀이 준비한 건데 너무 다 진짜 같고 그러니까 제가 믿기에 너무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제가 이 상황을 믿는데 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촬영이 끝나면 집에 가지만 계속 약간 마음이 답답한 상태로 갇혀있다. 정서적으로는 좀 갇혀있는 상태로 촬영을 했는데 그게 영화에 좀 잘 그 공간을 너무 진짜처럼 잘 지어주셔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상황이 바뀔 때 나오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그 세트가 아주 이 영화에서 가장 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책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대본을 읽을 때 제가 상상을 보통 하잖아요. 상상을 했을 때는 단칸방 정도의 작은 밀실로 상상을 했고, 그 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울 같은 것도 단면으로 상상을 했고, 욕실도 단면으로 상상을 했는데, 막상 세트장에 갔을 때 그렇게 입체적이고 그런 구조를 보니까 감독님께서 어떤 각도와 어떤 앵글로 그 씬들을 그리려고 하셨는지 조금 더 와닿았어가지고 되게 감명 깊었고, 또 제가 잘 몰라서 저는 그 안방과 화장실과 밀실이 다 각자 동떨어진 세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집처럼 정말 연결돼서 저는 거실과 주방, 안방, 현관문부터 다 정말 하나로 이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신기했고 놀라웠고 정말 집 같았고 더 몰입해서 연기하기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밀실 세트장을 보시고 배우님들께 앞에서 두 분이 뭐 얘기했다시피 또 히든페이스는 인간의 욕망,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의 이면을 그리고 싶다고 하는 감독님의 의도처럼 또 밀실이라는 장치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세트장이 아니라 그 집을 거의 만들어 놓은 수준이었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어디 한쪽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고 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전체를 집 한 채를 지었던 거죠, 거의. 그런 느낌이요. 그래서 뭐 이게 세트장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밀실이 있는 실제 집에서 촬영을 한 느낌이었어서 저희도 연기할 때 굉장히 더 리얼하고 집중할 수 있었고, 또 감독님이 얘기했던 욕망의 긴 복도를 표현하고 싶다는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의 의도처럼 그 밀실 세트나 이런 것들이 감독님과 배우들이 진짜 더 집중할 수 있게 진짜 같았어요. 가짜 세트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신작을 선보이시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송승헌 배우님 앞서서 이제 다이어트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송승헌 배우님과 박지원 배우님 평소에 이제 또 관리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더 혹독하게 관리하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나리오 한 두세 개 쓰고 준비하다 보니까 세월이 금방 왔는데, 일단 현장에서 느낌은 너무 그 복지라든지 그런 처우가 많이 좋아져서 정말 기뻤어요. 옛날에 그 스태프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리고 현대화됐달까, 뭐 민주화됐달까, 근대화됐달까, 그런 점들이 많이 바뀌어갖고 신기했고 또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하니까 뭐랄까, 창작자로 태어나서 너무 다행이고 너무 감사하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해서 똑똑한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진 않고요. 정말 살기 위해 하고요. 발레랑 개인 트레이닝 근력 운동을 하는데, 이 영화를 찍을 때 같은 경우에는 미주 캐릭터에 어울리는 몸의 형태를 조금 상상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미주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던가 첼리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특징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상상을 했고, 아무래도 몸을 보여드려야 되는 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님과도 많이 고민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막 승헌 선배님처럼 막 굶었다기보다는 운동을 조금 많이 하고
굶기도 했었고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는 그때 그냥 미주로서 조금 잘 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였고 그냥 미주가 갖고 있던 어떤 내재된 결핍을 조금 몸으로 외형으로 표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제 뭐 다이어트 얘기를 했다가 라디오였나요? 그래서 제가 뭐 3주 동안 견과류만 먹으면서 했다, 물만 먹었다. 뭐 다이어트를 한 건 맞고 또 글쎄요, 운동은 평소에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시간을 주어주면은 사실 누구보다도 정말 멋있게 몸을 만들 자신은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먹고 해서. 근데 감독님께서는 지휘자고 성진이 운동선수도 아니고 그렇게 몸 안 좋아도 돼.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힘든 게 운동을 막 해서 다이어트하고 막 몸이 좋고 막 근육질인 건 오히려 쉬워요.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근육질이 아닌데 좋아요. 더 무서운 거죠. 감독님이 원하는 거는 운동을 안 하면서 몸이 이렇게 슬림하면서 좋아야 된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사실 안 먹는 수밖에 없거든요. 뭐 운동을 열심히 하고 막 먹으면서는 사실 또 실제와는 다르게 화면에 보일 때는 아무래도 좀 부어서 보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뭐라 그러죠? 화면이라는 메커니즘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30주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굶자. 그래서 그냥 굶을 수는 없으니까 견과류와 물을 좀 먹으면서 최대한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다이어트지만 뭐 말은 안 해서 좀 여정 씨도 이제 밀실 안에서 초췌해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심하게 다이어트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먹었어. 안 먹은 줄 알았습니다. 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히든페이스를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과 이 자리에 계신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릴게요. 김대호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화 보고는 이후에도 자리 늦으시지 않고 저희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고요. 재밌다고 좀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런 환절기에 쌀쌀한 11월에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글 많이 써주셔서 더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관람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히든페이스 재작년에 촬영을 마쳐서 이렇게 기자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너무 만나고 싶었고요. 오늘 잘 보셨다면 이 영화에 좋은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거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요즘 아무래도 저뿐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나 한국 시장, 영화 시장이 되게 사실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저희 히든페이스가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와주신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서는 잠시 무대 아래께서 포토타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밖에서 잠깐 준비해 주시고요. 저희 빠르게 장례 정리한 후에 포토타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원하시는 보라트